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을 기선제압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국면에서 하락을 멈출 수 있을 것인지 두 분 전문가의 의견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자, 이 신일섭 소장께서는 워낙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전망한 전문가들을 불신하면서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는 어려운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셨는데, 자, 실제로 삼성전자가 6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떨까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십니까? 네, 추가 하락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막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는 약간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이제 무단횡단을 하려는 아이한테 우리 무단횡단 캠페인도 하고 이러니까 좀 조심 좀 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주면은 이 짧은 거리에 무단횡단 해도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면서 건너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피가 나도록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 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뭐 무단횡단 해도 상관없잖아. 막 주위에서 웅성거리던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더 애정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 저는 그것 봐. 내가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더 나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가가지고 위로까지 해주면서 완벽한 사람이 오늘부터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 삼성전자는 일단은 6만 7천 원 20개월 선에서 한번 반등이 살짝 나올 거예요. 20개월 선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지만 만약에 그 NC소프트나 이렇게 되면 NC소프트 같이 되면은 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만 원대도 갈 수 있겠죠. 뭐 그 그림만 보고 자꾸 얘기 드린다고 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오늘 10월 12일 9시 53분 제가 지금 매일 그 짧은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이게 핵심이에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를 봅시다. 여기서 카카오가 7위고 그 다음에 또 네이버가 3위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한동안 예전에 뭐 항상 대표주였던 현대차, 기아, 포스코는 9위, 10위, 12위에 있습니다. 9위, 10위, 12위. 그렇죠? 이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네이버, 카카오에 이렇게 점수를 줬을까? 그 네이버, 카카오에 점수를 준 이유는 삼성전자 얘기하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에 왜 점수를 줬냐면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를 줬어요. 현대차, 기아, 포스코보다 매출액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고 11월 달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는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였습니다. 이제 컨택트 사회로 가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얘기 안 하더라도 이 판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옛날에 고참 선수들이 다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신예 선수를 내보냈더니 골을 넣고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걱정하는 얘기를 했죠. 너 그렇게 신예 선수만 쓰다가 또 큰일 난다. 고참 선수 써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 신예 선수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이제 고참 선수가 이제 활약할 때가 된 거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제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번에 대만에 그 트렌드 포스라는 그 업체 가지고 보는 법도 알려드렸죠. 삼성전자를 일단 볼게요. 삼성전자에 지금 2018년도 영업이익보다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자, 계속 그래서 저는 이게 의아했단 말이죠. 도대체 이걸 보고 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나. 보세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죠? 58조 8천억, 60조 가까이 나왔죠? 이번 연도 예상치 지금 3분기까지 최고 실적 찍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도 터지고 부합도 나오고 이랬는데 52조밖에 안 나오네요. 슈퍼사이클인데 영업이익이 2018년도보다 못하다. 슈퍼를 붙이지 말고 부슈퍼를 붙여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4분기 내년 1분기로 좋아질 거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학생들이 노트북을 3대 갖고 있대요. 예. 지금. 그럼 과연 연말이나 신학기 가가지고 예. 어머니한테 노트북 사주세요 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등짝 스매싱을 때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알겠습니다. 이유 때문에 예. 어닝 서프라이즈를 3분기에 첫 썼어도 힘든데 부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적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당분간 실적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1차는 예. 6만 7천 원 정도까지 갈 것 같고요. 네. 네, 거기서 20개월 선에서 반등의 세기를 봐야겠어요. 반등의 세기가 좀 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온다면 좀 그 가능성이 있고 네. 그 대신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삼성전자의 연봉의 이격이 너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좁히는 알겠습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한 3년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럴 것 자, 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투자 의견은 여러분 자신이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 소장께서는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 보수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진작에 팔라는 의견을 꾸준히 주셨습니다.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셨다면 또 손해를 피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잠시 후에 나온 저희 박영욱 대표께서는 삼성전자가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니까 또 그 이야기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하창원 본부장께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이신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또 첨언하실 설명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뭐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예. 이제 주가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시장 자체도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또 이제 지수에 큰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뭐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에 대한 어려움도 좀 같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 라인대에서 1차적인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7만 원대 이하부터는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시거나 단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조금 모아가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거를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신 소장님께서도 5만 원대 얘기를 하시는 게 여기 6만 원대 부근에선 좀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네. 이렇게 많은 매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지 라인이 상당히 좀 얕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가격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큰 폭의 하락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메모리 업황 자체가 지금 전망으로 나오는 게 3분기가 넘어야 된다. 내년 3분기가 내년 넘어야 3분기. 된다라는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사이에 이런 업황들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은 또 다른 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한번 또 흐름을 잡게 됐을 때 예. 좀 중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일단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이 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논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일섭 소장께서는 업황 개선 자체에 좀 의문을 가지시면서 3년 동안 앞으로 뭐 기간을 딱 정했다기보다는 그 정도 좀 길게 봤을 때에도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6만 원대 매물이 없기 때문에 5만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죄송합니다. 해 주셨다면 하창한 본부장께서 그렇다면 길게 봤을 때에는 지금 모아가도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네. 면에서 그런 의견이 일단은 나오는 뭐 겁니까? 지금 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런 워낙 언택트 시대가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오프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전기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 다가 업황에 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10%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스마트폰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전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삼성전자 같은 게 또 배당도 잘 나오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접근이 가능하고 어쨌든 가전제품이나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고부가 산업들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사실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물론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지만 뭐 계속적으로 이런 신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부분에서 특히나 고점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는 모아 가셔도 되는 상황이다. 다만 그 시점을 보다 더 예. 이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저번에 계속 얘기 드렸는데 저같이 데일리로 나오는 사람이
분기별이나 연말 특집이나 이렇게 나오시는 훌륭하신 리서치 센터장님이시나 투자 대가 분들하고 얘기하시는 그런 초장기적 얘기를 데일리에서 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욕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나온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고 중장기적인 걸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얘기는 드렸잖아요. 코스피 네. 지수는 이미 새로운 레벨에 진입을 했고 예. 삼성전자도 지금 보세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매년 성장하는 기업이고 그럼 초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그냥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냥 보유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데일리에서 얘기를 하면 데일리로 나온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3년을 얘기 드린 건 예. 올해 포함해서 3년 있으면 또 이제 한 3, 4년 정도 연봉으로 계속 상승하는 국면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 2007년에서 2009년 여기 3년 동안 음봉이 나온 다음에 4년 상승했죠. 그 다음에 또 3년 음봉 나오고 그 2년 상승하고 1년 쉬고 또 2년 급하게 상승했죠. 여기서 이제 올해 포함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음봉이 떨어져서 이격을 좁히면 삼성전자는 또 성장을 할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지금 액면 분할된 거 감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300만 원대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감안해야 되는데 예. 결국에 10만 원 가겠죠. 결국에. 하지만 3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렇죠. 예. 결국에 10만 원 갈 거니까 뭐 네. 무작정 지금 없는 돈을 대출도 맡겼는데 또 어디서 땡겨와가지고 집을 빼가지고 전세로 살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조금 잘 더 알겠습니다.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남아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께서 신 소장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황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특별히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 주식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네요. 앞으로 좀 더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힘을 내주기를 응원하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이 이번 주에 우리나라 방문한다고 하죠. 그래서 관련 주식들이 힘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저희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신 시스템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두 분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 소장께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청한 본부장께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신일섭 소장님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투자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큰 틀을 또 반복해서 얘기드리면 네. 이제 그 아까 전환 얘기도 하셨잖아요. 저도 그 관점이 똑같았거든요. 듣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계속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상충되는 부분이냐면 초장기 얘기랑 단중기 얘기를 섞어서 지금 들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기 얘기는 코스피는 지금 새로운 레벨업으로 이미 10년간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4천을 가요. 코스피가. 근데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죠. 코스피는 4천을 가는데 이번에 이 주도주가 바뀌는 거죠.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떴던 카카오나 네이버가 어떤 성장의 한계라던가 뭐 골목상권 논란이 지금 핑계로 잡히면서 고점에서 하락을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원래 그 10위 안에 있던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뭐 현대차 기아가 지금 9위, 10위로 거의 끄트머리에 있고 포스코는 12위로 밀려났고 지금 현대모비스 14위, 15위에 SK이노베이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못 보던 친구들이 너무 많죠, 지금. 16위에 크래프톤이 있고요. 13위에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계속 떨어져서 이 정도예요, 13위. 그리고 카카오가 7위고 3위가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5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이게 보지 못하던 애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요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9세대, OB와 IB의 대결 같은 구도인데 OB가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거죠. 대표적인 우리의 OB가 자동차, 거기에 후방산업인 철강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정유, 유가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벤치에서 쉬던 나이든 선수들이 이제 시니어 선수들의 활약을 조금 지우고 뛸 시간이 온 거죠. 그러니까 선수가 바뀐다는 거지 코스피 지수가 무슨 망가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섞어서 막 오늘 하루에 이걸 다 생각하니까 이게 코스피 지수는 좋게 말하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떨어진다는데 코스피 지수가 좋다는 게 말이 돼?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선수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자동차도 포함이고 저번에 뭐 지표들은 보여드렸죠. 제가 뭐 그 도표로 나와가지고 뭐 GM이 가장 그 반도체 쇼티지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예. 현대차, 기아차는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GM, 포드보다 못하다. 좋게 얘기를 했고 예.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 위아, 뭐 만도, SL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신 시스템은 사실 좀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 예. 방송에서 좀 언급하기는 좀 그런
사이즈긴 한데 예. 어쨌든 지금 그 자동차 부품 쪽에서 생각하면 예. 지금 굉장히 자동차 부품이 그동안 눌려 있었고 예, 맞습니다. 소외받았는데 예. 이제 컨택트 사회로 가면 집에 자동차에 주차장 먼지 쌓여 있었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몰고 나가시잖아요. 그럼 손해율은 떨어져서 손해보험사는 안 좋겠지만 자동차 부품은 좀 좋겠죠. 근데 이제 집안에서 있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안에서 막 하는 이런 뭐 핸드폰 갖고 하는 이런 그런 것들보다는 야외 바뀌는군요. 활동을 많이 하겠죠. 예. 자동차 갖고 나가서 선탠도 즐기시고 겨울에 뭐 눈싸움도 하러 나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오기 때문에 예. 이 선수 교체의 시간이 아마 오는 그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애들 좀 내려가고 밑단에 있는 자동차 철강 옛날에 주도했던 애들은 좀 좁히고 이 간격이 촘촘해지는 그렇군요. 좀 그런 시기가 이제 연말에서 내년 초에 올 것 같다. 예. 네, 전체적으로 이런 판단 하에서 네, 세부적으로 좋습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은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에 민감한 경기가 좋을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런 종목군들로 시장의 색이 좀 바뀔 것이다라는 신 소장의 의견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동차 부품주. 예, 오늘 부품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좀 조심하라는 시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견이 좀 다르십니까? 예. 뭐 큰 방향성은 똑같은데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오신 시스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죠. 작기 상당히 때문에? 낮고 예. 그다음에 지금 주가의 흐름도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거의 이제 2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지는 않겠죠. 이제 방문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고 또 전기차라는 부분은 결국엔 이런 환경에 대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여파로 사실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게 됐고 뭐 지상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뭐 바다에서는 뭐 LNG, 뭐 태양광, 뭐 이런 해상 풍력 이런 쪽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산업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신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과연 이 부분을 조금 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에서 X를 드린 거고요. 네. 뭐 이런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교체 시즌이 오면은 뭐 엄청 산업의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봤을 때 자동차 쪽을 좀 보시는 게 맞고 이왕 그렇게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성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현대나 기아 같은 좀 큰 종목으로 일단은 편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네.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런 단기 투자에 좀 굉장히 경험이 있으시고 잘하시는 분들만 네. 좀 접근하시는 게 맞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그 기선 제압 시간에 삼성전자가 지금 3%또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69,000원까지 깨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도 드는데 자, 그래서 저희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군요. 오늘 이 엄중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우신 시스템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셀트리온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조정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무려 신영증권에서 기존에 35,000원에서 28만 원, 죄송합니다. 3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무려 20%나 낮춰 잡았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대표 셀트리온, 자 계속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사실 그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셀트리온이 가장 대장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네, 제가 그때 자세히 얘기 드리면서 레키로나주가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냥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베터 준비하고 있는 걸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는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단설 하나 달았었죠. 20개월선 붕괴되면 팔아야 된다고. 지금 대형주들은 사실 뭐 그 어떤 큰 부분을 속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을. NC소프트도 그때 그랬잖아요. 연말에 뭐 리니지 W나 기대감이 있으나 20개월선 무너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NC소프트 똑같이 됐고 셀트리온도 20개월선 붕괴하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핑계로 들어갔던 게 머크가 먹는 치료제 개발했다고 해서 네. 셀트리온은 주사 맞아야 되는데 누가 주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먹는 거 나오면 먹겠죠.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 충격파가 그러니까 레키로나주가 저는 차라리 그 공익적인 목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굳이 그거를 안 해도 성장성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은데 괜히 레키로나주를 뭐 지금 그게 너무 전면 이슈화가 돼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코로나 때 수혜를 볼 줄 알았더니 피해를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봐놓고 이제 조금 열리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먹는 치료제가 나와버리고 좀 지금 악재가 있는데 일단 이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초장기적 얘기 또 안 해드리면은 또 나쁘게 얘기해서 초장기적인 건 되게 좋아요. 지금 예. 또 셀트리온도 이격을 많이 좁혀놨기 때문에 또 달리겠죠 초장기적으로. 근데 지금 단중기적으로 얘기 드리면 지금 60개월 선에 왔기 때문에 기술적 이 가격 조정은 끝났는데 네. 기간 조정이 안 끝났어요. 예. 그래서 20만 원대 초반에서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일단 이어지면서 이동평균선을 조금 만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저희 좀 짧게 아쉽지만 네,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지금이라도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버티면 괜찮을까요?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매년 신약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뭐 트룩시마 허주마에 대한 뭐 이런 점유율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해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램시마이스 C라든지 이런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레키로나에 너무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실히 눌리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도 19만 5천 원 라인까지는 하방 잡아놓고 여기서 지지 나오는 것을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한번 이 주제로 다뤘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예. 여기 밑라인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쪽 산업도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으로 너무 노리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또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 기존의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도 홍성학 대표께서도 주고 가셨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은 주도했었던 제약바이오주가 힘을 못 쓰니까 지수도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자, 오늘 저희 기선제압을 통해서 투자의 해안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